이틀 연속 1000명대 3단계 세부 지침 조정 중.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다 하루 사망자도 처음으로 20명 넘게 나와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전국도 그렇지만 서울도 비상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1070명이 넘었던 거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어제 하루 동안 그 신규 확진자는 42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423명, 서울시 안에서는 지금 역대 최다입니다. 직전에 최다 기록이 399명이었었는데 이 종전 기록에서 한 20여 명이나 지금 훌쩍 넘어선 건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 숫자도 숫자지만 이 확진자의 급증 양상입니다. 보면은 확진자가 급증한 이제 12월 이후에 그 서울시의 감염된 확진자들을 보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가 21.9%, 그리고 무증상인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3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에 있는 그 확진자 5명 중에 1명은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 없고 또 3명 중에 1명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상황도 엄중해지면서 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자발적인 3단계 이런 걸 호소했던데 그런데 좀 부정적인 이 반응들이 좀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로 멈춰야 하는 3단계가 오기 전에 이제 스스로 자발적인 3단계 거리두기에 나서 달라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업에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활동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누리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 3단계, 미래지향적 3단계, 유연한 3단계, 무슨 3단계 앞에 붙일 단어 고민할 시간에 3단계로 빨리 격상해라.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이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택인데 3단계가 아니어서 정시에 출퇴근하고 야근까지 하고 있다. 이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냐. 빨리 3단계로 격상해달라라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단계 관련해서요, 선원빛 기자. 예. 메신저 이런 데서 내일 3단계 격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진짜예요? 예, 결국에는 가짜 뉴스로 발표가 됐는데요. 아, 가짜 뉴스군요. 예, 어제 있었던 정부 당국의 브리핑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증가하며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이미 허위로 판명된 가짜 뉴스가 다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재확산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의 유포는 삼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문자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내일 또 1000명이 나오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결국에 어제 방역당국이 이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 뉴스가 돌 만큼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3단계 격상 무조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3단계가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먼저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습니다. 방역 체계에서 3단계라는 게 지금 최후의 보루처럼 돼 있잖아요. 칼을 빼고 나면 사실 별로 위력이 없듯이 네. 칼을 빼기 전에 상대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듯이 이 방역도 마찬가지 아닐까. 제가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막상 3단계로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도 확진자 수 계속 1000명대 줄어들지 않고 또 더 중요한 것은 3단계로 올려놓고 나서 시민들이 갖게 되는 불안감,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라는 막연한 불신 이런 것들이 겹쳐버리면 네. 자칫 우리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 정말 몇 안 되는 나라라고 자부해도 좋을 만큼 사재기가 없었잖아요. 자칫 사재기 상황까지도 가거나 이런 악순환의 상황이 나올까. 이걸 사실 방역당국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방역이냐 경제냐라는 거 얘기할 때마다 고육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경제 생각하지 않고 방역만 고삐 확 조이면 물론 기간을 더 짧게 만들어서 그게 경제와 방역을 다 살리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역이라는 거 3단계로 바로 올려버리고 나면 확 잡힐 거라는 확신만 서면 왜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고민 때문이 아닐까. 저는 아까 누리꾼들이 뭐 자발적 또는 함께하는 이런 앞에 얘기를 붙인다고 해서 굉장히 좀 비아냥거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저는 그걸 동참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약속 좀 자제하시고 모임 좀 자제하시고 그 얘기는 이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돌아다니는 감염들. 분들, 예, 그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잖아요. 네. 그 불안감이 좀 잦아들고 나면 아무리 겨울이지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자발적인 참여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뿌리 뽑겠다 이런 각오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0곳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이 무료 진단검사가 지금 시행 중이죠. 김은미 기자.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검사 받았다고 하던데 네. 결과는 뭐 바로 나온 건가요? 지금 영상 보니까 이제 어제 검사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결과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런 설명 드렸었습니다. 지금 무증상자도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빠르면 30분, 늦어도 2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이 말씀 드렸었는데 네, 지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금 코 속에 면봉을 넣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바로 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 이 검사를 도입한 이후로 이제 이렇게 빠르게 30분, 늦어도 2시간 안에 현장에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일단 박 장관은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박 장관이 이렇게 사실 나온 이유는 좀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서 무증상이라도 모두 나와서 좀 검사를 받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정말 요즘 정말 춥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그리고 대응 요원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한편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업종 간의 희비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 예. 지금 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이 헬스장 관장들 같은데 뭐 삭발식도 하고 그러네요. 불만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폐업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온라인 카페에서 헬스 관장 모임 관계자들이 나와서 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런 삭발식을 거행을 한 건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방역 기준을 모호하게 분류를 해서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목욕탕 같은 곳들은 영업을 계속 하는데 우리에게만 이런 강력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회원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래서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주장을 보니까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요.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활고까지 감내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거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리포트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처럼 보이는 서울의 한 노래방. 하지만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환히 불이 켜진 노래방이 나옵니다. 실제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업주는 거리두기 단속을 피해 이렇게 지하 노래방까지 빌려 단골 손님만 불러들이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노래방도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 무허가 주점에선 성매매까지 알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룸에서 손님들이 그 술을 먹고 또 한 룸에서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는 단속이 좀 뜸하다는 생각하에 그런 쪽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업주 등 관계자 6명과 남성 손님 1명을 성매매 알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손님 6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네. 지금 리포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게 뭐 평상시라고 해도 지금 성매매까지 했다고 하니까 보통 때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그런 그렇죠. 사안이고
지금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모임도 다 취소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불법으로 해서 주택가를 개조를 해가지고 단골 손님들만 불러서 술 먹고 거기다 또 성매매까지 했다라는 것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결국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치 의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이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방역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러한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아무리 뭐 제도를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저것도 제보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지금 고생을 감내하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거 아닌가? 참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많은 시민들은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송년 모임도 많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범이 돼야 할 이 사회 지도층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양승조 충남지사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를 중심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16명의 이 사람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뒤에 현수막 보시면 양대산맥 공주지회 발대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양승조 지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지자들의 모임인데요. 이 상 위를 보시면요. 케이크도 놓여 있고요. 또 술병이 있는 건 물론 이 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사진들도 찾아봤는데 이 양승조 지사가 따로 테이블을 갖기는 했지만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기념사진도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일부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근데 문제는 이 양 지사 바로 전날에 다른 지지자 모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이게 양대산맥 그룹 송년회 밤 행사라는 건데 여기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지지자가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러네요. 마이크를 마스크를 안 잡고 썼네요. 예,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 12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다 송년 모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회의도 주재하면서 모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규 확진자가 보시는 것처럼 950명과 1,030명 이렇게 맞아요. 나오면서 네. 급증한 때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었죠.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13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교회발 확산이 급증하면서 이 40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날이거든요. 그런 만큼 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조 지사뿐만 아니고 앞전에 이 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노마스크 회식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이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 잔치다라면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와인 모임을 해서 논란이 됐던 거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저희 당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은 방역에서 있어서만큼은 모든 은행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 경고를 넘어서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건가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일본이요? 스가 총리 얘긴데요. 네. 이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지지율이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연달아서 회식을 가진 겁니다. 이 지난 14일 밤에 도쿄 긴자의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이 유명 야구인과 배우 등 8명과 송년회를 가졌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는 또 15명의 기업인과 식사 자리까지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 총리는 본인이 직접 모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죠. 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정작 5명 이상 모임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대대적으로 마스크 회식을 권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ぜひ皆さん静かなマスク会食これをぜひお願いをした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私も今日から徹底を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심지어는 이 코로나가 음식의 맛을 더 잘 음미할 수 있는 기회다라면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회식을 시연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맞아요. 또 이 투명 마스크를 쓰고 회식을 하라고 해서 이 당시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데 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 스가 총리 정작 본인의 회식 자리에서는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네요. 어쨌든 논란이 커지자 스가 총리는 수차례 공식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술 먹을 때 마스크 잠깐 벗었다가 술 잠깐 먹고 다시 마스크 쓰고 네. 이렇게까지 회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인데 지금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도 부족한 시절입니다. 이 사회 지도층들의 솔선수범 제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일본 스가 총리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해외 지도층들도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미국 멜라니아 여사도 좀 구설에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멜라니아 여사도 이 노마스크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워싱턴 DC에 한 그 소아병동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저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아이들한테 그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이제 사진이 찍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장할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네네. 하지만 동화책을 읽을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읽어줬다는 게 이제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면 특히나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백악관은 뭐라 그래요? 네, 백악관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싱턴 DC의 지침에 따르면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할 수 있다. 단 6피트, 그러니까 한 1.8m 내에 아무도 없다면 마스크를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워싱턴 DC 내의 지침인데 당시 저 상황을 보시면 지금 아이들이 2명밖에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멜라니아 여사와 아이들 사이에는 12피트, 그러니까 3.6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때문에 이 지침을 어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은 워싱턴 DC 지침이 아니라 병원의 지침을 들어서 멜라니아가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문한 저 병원의 지침은 병원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게 지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멜라니아 여사와는 좀 반대로요. 이 헐리우드 톱스타죠. 이 톰 크루즈한테는 칭찬이 지금 자자합니다. 이유가 뭔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You're back there in Hollywood making movies right now because of us. We are creating thousands of jobs. You I don't ever want to see it again. Ever. And if you don't do it, you're fired. And I see you do it again, you're gone. 하나빛 기자. 네. 지금 막 소리 막 지르는 사람 탐 크루즈죠. 막 맞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왜 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코로나19 관련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촬영을 하는 그 촬영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태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근거리에서 접근해서 서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스태프 2명에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장 해고다. 스태프 중 한 명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톰 크루즈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촬영 일정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 돈 톰 크루즈가 7억 원을 들여서 호화 유람선을 제작을 해서 스태프들의 격리를 위해서 이런 공간까지 만들었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촬영 현장에서 화를 냈던 겁니다. 오늘 이 솔선수범이란 단어를 참 많이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하는 이 톰 크루즈의 사례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